안녕하십니까. 송 선장입니다. 이번 차시에서는요, 렌즈의 검사, 평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렌즈 구조에 대해서도 좀 살펴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렌즈가 만들어질 때 계획한 바가 있겠죠. 뭐 크기, 이제 뭐 전체 직경이나 아니면은 기본 망곡, 반경, 베이스 커브라든지 뭐 아니면은 렌즈 중심 두께라든지 굴절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획하에 만들어졌는데 계획대로 제대로 만들어진 렌즈인가? 그리고 이제 뭐 표면 같은 경우에도 실제 렌즈라 하면 기본적으로 투명하고 깨끗한 상태여야지만 외부가 제대로 보일 텐데 이 상태가 지금 좋은 상태인가?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한번 이제 평가를 한다라는 얘기죠. 실제 그래서 렌즈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검수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들을 살펴봐야 되는지 이런 검사를 이제 할 때 그 렌즈 어떤 파라미터를 알아보기 위해서 어떤 도구들이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시에서는 우리가 하나의 렌즈가 만들어졌었을 때 이 렌즈에 있어서 이제 계획된 부분,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알아봐야 되는 부분들과 함께 이 부분들을 이제 검사를 할 때 사용되는 기구들, 이 기구들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지 그 매치를 잘 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렌즈 파라미터를 알아볼 때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 렌즈의 전체 직경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이 렌즈가 원래는 13.5mm로 만들어져야 되는 렌즈인데 정말로 13.5mm로 만들어져 있는가 요걸 갖다가 검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직경을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기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다시 한번 전체 직경은 OAD라고 표기를 한다는 것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세요. 오버롤 다이어메터 해서 OAD로 표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기본 망곡 반경, BCR, 베이스 커브 레디우스 해서 이제 커브랑 관련한 부분이잖아요. 실제 이제 착용감하고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그죠? 그리고 굴절력 관계도 있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기본 망곡도 제대로 계획한 바대로 만들어져 있는지 살펴봐야 될 텐데, 이때 사용하는 도구들, 기구들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굴절력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가, 이것도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렌즈의 중심 두께도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 두께 측정할 때 이용되는 도구들도 살펴볼 거고. 그리고 이제 제일 사실은 이제 착용을 했었을 때 가장 즉각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 없다의 여부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착용자가 어떤 외부를 봤었을 때 선명하지 않다라는 부분일 수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렌즈 자체의 어떤 표면의 질적인 부분이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 잘 안 보일 텐데 그런 렌즈의 표면 상태, 그거 관련한 뭐 광학적 질을 갖다가 확인할 수 있는 도구들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렌즈의 가장자리 부분, 이제 끝쪽 부분 있잖아요. 착용감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는. 그래서 이제 착용감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형태로 가장자리 디자인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가장자리 디자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저희가 이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검사할 때 사용되는 도구들과 함께 이제 오차 범위, 이런 거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체 직경을 측정을 하고 싶다. OAD를 측정하고 싶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 대표적인 도구가 밑에 보고 계신 마이크로미터가 부착된 루페 이제 돋보기예요. 보통 많이 사용되는 게 한 10배에서 뭐 높게는 이제 30배 정도 이제 확대를 해서 살펴볼 수 있는 도구고요. 여기 안에는 마이크로미터로 굉장히 이제 그 단위가 좁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내부에 보게 되면은, 그래서 안에다가 이쪽 부분에다가 렌즈를 넣고, 그리고 이 확대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렌즈 가장자리 부분이 이게 수치에 해당되는 부분에 딱 놓여져 있거든요. 그걸 확인함으로써 이 렌즈가 몇 미리 정도 된다, 전체 직경이 몇 미리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마이크로미터가 부착된 루페나 이거보다 좀 더 간단한 이제 도구로는 V 채널 게이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보고 계신 요거예요. 그림에서 보셔도 직관적으로 아실 수가 있겠죠. 하드 컨택트 렌즈 같은 경우에 딱딱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측정을 할 때 완전히 이제 건조된 상태에서 검사를 하셔야 돼요. 수분이 있으면 사이즈가 조금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측정을 하기 위해서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검사를 진행을 하셔야 되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홈이 이렇게 파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홈에 딱 맞게 넣었을 때 이제 이제 전체 직경 값이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읽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사이즈가 큰 거는 위에서 걸리겠죠.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할 수가 있는 형태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체 직경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서 이제 마이크로미터가 부착된 루페, 그리고 V 채널 게이지가 대표적으로 나와 있지만, 사실 이 두 가지는 하드 컨택트 렌즈에서 측정할 수 있는 이제 도구고, 소프트 컨택트 렌즈의 전체 직경을 측정하는 건 조금 힘듭니다.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 컨택트 렌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후에 저희가 살펴보겠지만, 뭐 세극등이라고 하는 슬릭 램프, 이제 보통 이 세극등 스릴램프라고 하는 거는 보통 뭐 질환이 있을 때, 안질환이 있을 때 안과에 가게 되면은 그 의사 선생님 앞에 눈을 이렇게 대고 굉장히 밝은 빛으로 이렇게 조사를 시켜가지고 눈에 있는 어떤 문제점들을 이제 확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 도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도구를 이용해서 하는데, 그 소프트 렌즈는 착용한 상태에서 그 세극등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수치적인 부분을 갖다가 앞에다가 확인할 수 있는 창을 두고 하면은 그 직경을 이제 또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입체 현미경 이런 것들이 따로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소프트 컨택트 렌즈는 전체 직경을 알아볼 수가 있고요. 지금 보고 계신 이 두 가지는 이제 보통 하드 컨택트 렌즈의 전체 직경을 측정할 때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직경을 측정을 할 때, 전체 직경의 어떤 검사를 할 때 이용되는 도구로 마이크로미터가 부착된 루페 V 채널 게이지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은요, 마이크로미터가 부착된 루페는 루페를 통해서 안쪽의 내부를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요 단위가 이렇게 0.1mm 단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렌즈를 여기 두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렌즈가 뭐 존재를 하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적죠.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수치를 읽어주게 되면은 이 렌즈의 전체 직경 값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도구고요. 그래서 이 루페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는 렌즈의 전체 직경도 알 수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중심에 있는 광학부 직경, OZG라고 하죠. 그죠? 그리고 광학부랑 주변부랑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는 디자인이라고 하면은 주변부 프리페럴 커브 위스 PCW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사실은 요것까지 디테일하게 측정하기엔 조금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마이크로미터 부착한 루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측정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루페를 이용을 해서 전체 직경을 측정을 할 때 우선적으로는 이 렌즈가 완전한 원형을 이루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하드 컨택트 렌즈 전체 직경을 측정을 할 때 이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하드 컨택트 렌즈는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저희가 이제 건조 상태로 이제 보관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검사를 할 때도 완전히 건조시킨 상태에서 직경을 측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젖어 있으면은 조금 형상이 보통 원래의 그 크기보다 조금 크게 측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측정을 할 것, 이것도 주의사항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한쪽 방향에서만 측정을 하지 말고 정확도를 위해서 두세 방향 정도에서는 직경을 측정을 해서 그 값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V채널 게이지가 있는데 V채널 게이지는 루페처럼 뭐 중심부, 주변부 이렇게 따로 측정은 안 되고요. 전체 직경만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굉장히 간단하죠. 그냥 넣기만 하면 되니까 바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단 역시 이것도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측정을 하셔야지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요것만 주의해서 검사하실 때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렌즈의 전체 직경 측정하는 도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참고로 한번 이제 저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하드 컨택트 렌즈의 전체 직경은 보통 이제 동공을 다 덮을 수 있는 그 직경으로 결정이 된다라고 했는데 보통 한 8.8mm에서 이제 뭐 8.5mm 이 정도가 제일 많긴 한데 크게는 10mm까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드 컨택트 렌즈는 그렇고 소프트 컨택트 렌즈는 한 13mm에서 14.5mm 정도의 전체 직경 값을 가집니다. 이것도 참고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베이스 커브 레디우스, 베이스 커브 이렇게 휘어짐 정도를 갖다 측정하게 할 수 있는 도구들인데요. 광학부에 있어서의 그 커브기 때문에 실제 각막과 맞닿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굴절력 부분이라든지 착용감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이제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베이스 커브 레디우스를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광학기기는 각막 공률계 케라토메타라고 하는 요것을 이용을 할 수도 있고요. 사실 이 케라토메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름에서도 아시겠다시피 실제 우리 각막의 곡률 반경을 측정을 할 때 이용되는 기기잖아요. 아마 요것도 실습을 한번 해보셨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부수적으로 이렇게 부착을 시켜가지고 하드 컨택트 렌즈나 소프트 컨택트 렌즈의 베이스 커브도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것보다 훨씬 더 좀 정확도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구가 레디오스코프라고 해서 렌즈 후면의 곡률 반경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이 이제 기구가 있습니다. 지금 조금 더 이따가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이쪽 부분에다가 렌즈를 올려놓고 이제 그 안에 있는 상에 어떤 초점을 맞춰가면서 측정할 수 있는 기구예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그 곡률 반경값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확도 높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런 도구를 좀 이용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구명계라고 하는 스페로메타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컨택트 렌즈에서는 이제 불가하고요. 안경 렌즈에서 사용할 때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그 곡률 반경 측정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베이스 커브를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된 대표적인 도구로서 케라토메타, 레디오스코프, 스페로메타가 있다. 이렇게 먼저 기억을 좀 해주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원래 각막 곡률을 측정할 때 사용되는 케라토메타가 어떻게 하드 컨택트 렌즈나 소프트 컨택트 렌즈의 베이스 커브를 측정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시면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쪽 부분 있잖아요. 그리고 이쪽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렌즈를 올려놓고 측정을 해요. 어, 실제 이제 피검자 이렇게 얼굴을 두고 각막이 이렇게 보여지는 그 부분에다가 임의로 이 도구를 갖다가 이용해서 렌즈를 올려놓는 거죠. 지금 요거는 지금 이쪽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은 하드 컨택트 렌즈를 올려놓은 그림입니다. 이렇게 봐서 프리즘을 이용해서 이렇게 렌즈의 베이스 커브를 곡률 반경 값을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하드 컨택트 렌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히 탈수시킨 상태에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냥 완전히 탈수한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올려놓고 검사를 하면 되지만 소프트 컨택트 렌즈는 탈수를 시킬 수가 없잖아요. 탈수가 되면서 렌즈 형태가 완전히 변해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어떤 통 안에 들어있죠. 그죠? 이게 수분 뷰렛이라고 하는 건데 수분 뷰렛 안에다가 이제 물을 채우고 식염수를 채우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그 컨택트 렌즈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렌즈가 이제 함수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베이스 커브를 이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각막 공률계 케라토메타가 컨택트 렌즈의 베이스 커브를 측정을 할 때에도 이제 사용이 되는데, 이때는 이 렌즈를 받치는 홀더를 여기에 부착을 시킨 후에 측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드 컨택트 렌즈는 기본적으로 24시간 이상 건조한 상태에서 측정을 해야지 이제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니까 요거 주의사항으로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소프트 렌즈의 베이스 커브를 측정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스빈 뷰렛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액체를 충분히 채운 후에 렌즈를 넣고서 측정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케라토메타라는 것이 실제 환자의 각막 공률뿐만이 아니라 렌즈의 하드 컨택트 렌즈, 소프트 컨택트 렌즈의 베이스 커브도 측정을 할 때 이용이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보다 더 정확한 측정을 하기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도구가 렌즈 후면 곡률 반경 측정기라고 해서 레디오스코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요 아래쪽에 요 받침대에다가 렌즈를 올려놓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렌즈를 올려놓고 이제 측정을 하게 됐었을 때 이런 식의 형상으로 나와요. 마치 뭐 렌즈 미트에서 렌즈의 굴절력 측정하는 것과 비슷한 형상이죠.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초점을 잘 맞췄을 때 지금 이런 모습이 나오고, 요때 있는 눈금 수치를 읽어주면 됩니다. 요즘에는 보통 숫자가 바로 뜨기도 하니까 그 뜬 숫자를 읽어주면 되는데, 이제 관찰창에서 봤었을 때는 이렇게 수치적인 부분을 또 읽어서도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면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상이 나올 거고, 토리 같은 경우에는 각 경선마다의 어떤 값이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다른 형상으로 이렇게 확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렌즈 후면 곡률 반경 측정기라고도 하고, 광학 스페로메타라고 하기도 하고, 레디오스코프라고도 합니다. 모두 다 어쨌든 베이스 커브를 측정할 때 이용되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측정하는 거 한번 영상과 같이 보실게요. 어떤 식으로 측정을 하는가 한번 참고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So here's our radioscope, and if we look a little more closely, we can see the rigid lens ready to be measured. It's floating on top of a little water droplet, and we can adjust the stage so that the lens is directly below the objective. We can now grab the knob on the right, and as you see, that will move the objective up and down towards the lens. When we do that, what we'll see is the Myers, the target, come in and out of focus. We'll see that there's an image close to zero, and then as we focus on the other image, we pass through an image of the filament, and we arrive at another in focus image. You could see some droplets of water on the surface of the lens. Now, the principle of the radioscope is that the vertical distance between these two images represents the radius of curvature of the lens. And we can now focus back in the other direction. We go again past the filament and end up with the image in focus with the scale reading close to zero. Now, sometimes we'll find that the image is not in the center of our field of view. No problem, we can adjust the stage, and in doing so bring that image close to the center of our field of view. Now we've got everything centered, we're ready to take a reading. Let's rotate the knob again until we're back with the image in focus close to zero. But we see that that horizontal line is not directly through zero. So we have to grasp the little knob on the left-hand side of the instrument and zero the scale. And when we do that, we'll see the focus of the Myers doesn't change, but that little horizontal zero line will move up and down. So once we've done that, we're now ready to take a reading. We once again grab the focusing knob on the right hand side and leave zero,
head in the right direction, of course, pass the filament and focus the Myers and take a reading. And looking at the scale on the right, we can see that the radius of curvature of the back surface of this lens is about 7.48 millimeters. 영상으로 보니까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시죠? 그죠? 이런 방법으로 측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제 렌즈 후면 곡률 반경 측정기 말이 길어서 레디오스코프라고 하는 이제 요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작은 컨택트 렌즈와 같은 작은 물체의 표면 곡률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고요. 지금 컨택트 렌즈를 측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는 컨택트 렌즈 게이지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방사선 모양의 타겟을 투영시켜서 볼 수 있는 그런 현미경의 일종이고, 기본적으로는 중심부 이제 광학부의 곡률 반경을 측정을 하지만 주변부도 측정이 가능하다라고는 해요. 근데 사실은 좀 할 수는 있는데 정확도도 떨어지고 측정하기도 조금 어려운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측정은 할 수는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BCR, 베이스 커브, 레디우스, 기본 망곡 반경을 측정할 수 있는 광학 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이 렌즈미터는 많이 보셨죠? 그쵸? 많이 다뤄보셨죠? 요거는 아마 안경 렌즈 측정할 때도 계속 많이 연습을 하시고 다뤄보시고 그래서 조금 익숙한 이제 광학기기일 텐데요. 이 렌즈미터가 컨택트 렌즈의 굴절력도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측정을 한번 시간이 되면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은 조금 측정하는 게 좀 어렵기는 해요. 왜냐하면 사이즈가 굉장히 컨택트 렌즈는 작고 작은데 커브가 크다 보니까 측정하기도 좀 어렵고 조금 측정가도 조금 오차도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제 소프트 렌즈 같은 경우에 사실 측정을 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부정확하고, 제가 해보니까 하드 컨택트 렌즈는 그래도 조금 정확한 값을 얻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드 컨택트 렌즈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둘 다 측정은 가능하십니다. 하드 컨택트 렌즈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이제 깨끗한 상태여야지만 이제 굴절력 값이 이제 정확하게 측정이 되겠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표면에 오염이 없는 깨끗한 상태에서 측정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 렌즈를 올려놓는 부분, 안경 렌즈도 이쪽에다 올려놓잖아요. 그죠? 렌즈 받침대에다가 올려놓게 되는데, 근데 똑같이 올려놓는데, 사이즈가 작은 게 있어요. 지금 이제 나중에 한번 보시게 되면은 렌즈미터가 이렇게 있으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홀더가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이렇게 딱 열어보게 되면은 홀더가 하나가 더 들어있어요. 구경이 더 작은 거. 이거는 컨택트 렌즈 굴절력 측정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컨택트 렌즈 굴절력을 측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그 컨택트 렌즈 홀더를 꺼내가지고 이거 바꾸는 거예요. 바꿔가지고 이쪽에 올려가지고 컨택트 렌즈를 놓고 측정을 하시면 되는데, 저희 보통 안경 렌즈는 이렇게 약간 비스듬하게 기울인 상태에서 렌즈를 측정을 하지만 컨택트 렌즈는 이렇게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작아서 조금 고정도 잘 안 될 뿐더러 이렇게 했었을 때 오차 값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서 검사를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컨택트 렌즈의 굴절력을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밑에 있는 이 렌즈 받침대 부분을 바꿔주고 그리고 이렇게 수직으로 해가지고 측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건 특별한 거 없고 똑같은 방법으로 측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만 주의를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이제 워낙 작다 보니까 중심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면 프리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앙에다가 렌즈를 올려놓는 것도 좀 주의를 해서 올려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프트 컨택트 렌즈는 측정하기가 어렵기는 하지만 측정이 되기는 하거든요. 측정할 땐 빠르게 측정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렌즈가 함수된 상태에서도 굴절력 값이 정확하지가 않고 완전히 탈수된 상태에서도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렇게 수건으로 깨끗한 수건으로 이제 닦아가지고 측정을 하되
더 이상 마르지 않게 빠른 시간 내에 보통 5분 안에 하는데 5 분보다도 더 빠르게 측정을 하고 마무리를 하셔야 되고 할 때마다 그 값이 굉장히 다를 거예요. 좀 부정확한데 그래서 대략적인 값은 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렌즈 미터를 이용해서 안경 렌즈뿐만이 아니라 컨택트 렌즈도 굴절력 값을 측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컨택트 렌즈를 측정을 할 때 조금 안경 렌즈랑 다른 부분 있죠. 이런 부분만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컨택트 렌즈의 중심 두께 값도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중심 두께가 굉장히 얇잖아요. 렌즈 자체가 그죠? 굉장히 얇은데 다이얼 게이지라고 하는 이 도구를 이용을 해서 중심 두께를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요런 식으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부도 측정을 할 수가 있고 주변부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이얼 게이지는 기본적으로 콘택트 렌즈 중심 두께를 측정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용되는 도구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둥근 받침대 위에다가 이렇게 렌즈를 올려놓고 위에서 지금 이 스프링으로 되어 있거든요. 살살살살 이렇게 내려가지고 딱 맞닿는 면까지 아래쪽으로 이동을 시키게 되면은 지금은 눈금으로 나와 있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디지털로 이렇게 수치적으로 바로 보여주는 도구도 있어요. 그래서 그 눈금을 읽어주시면 그게 이제 중심 두께 혹은 주변 두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렌즈의 두께도 측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렌즈의 표면 상태 이거에 따라서 광학적인 질이 결정이 될 텐데요. 이 표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된 도구들이에요. 뭐좀 투명하지 않다도 있겠지만 찢어짐이 있을 수도 있을 테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도구고 지금 요거는 아주 뭐 간단한 걸로 지금 이쪽에 있는 버튼을 올리게 되면 혹은 누르게 되면 불이 들어오고 여기는 확대경이에요. 그래서 보통 한 10배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불 켜가지고 확대시켜가지고 렌즈 표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뭐 얼룩이나 침전이나 찢어짐이나 이런 것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도구예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는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할 수도 있지만 보통 이제 렌즈 회사에서 검수를 할 때도 렌즈 표면이 이제 괜찮은지, 양호한지 검사하고 이제 상품으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기기가 이제 보통 요 기기를 사용을 합니다. 투영식 확대경. 렌즈 올려놓으면은 요렇게 크게 확대돼서 보여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뭐 오물이나 찢어짐이나 이런 것들, 질의 상태를 갖다가 질을 어떤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진 않은지 확대시켜서 확인할 수 있는 요런 투영식 확대경도 있고요. 가장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거는 요 입체 현미경입니다. 요걸로 통해서 보게 되면 현미경이잖아요. 확대율도 훨씬 더 높고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하게 그 상태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레오 마이크로스코프에서 입체 현미경을 이용을 해서 광학적인 질 부분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입체 현미경 같은 경우에는요, 뭐 앞서서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렸지만 렌즈의 전체 직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확인을 할 때 이용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도구고요. 정확하게 많은 부분들을 알 수가 있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이게 이제 슬릿 램프라고 하는 세극등인데요. 이게 좀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안과에 좀 자주 가신 분들. 뭐 눈에 뭐 간단하게는 다래끼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맥립축, 살립축 이런 거 나서 갈 수도 있고 뭐 결막염 이런 거 나서 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눈에 어떤 불편한 점이 있어 가지고 안과에 갔었을 때 안과에서 이제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도구죠. 그죠? 피검자가 여기 않고 역시나 이제 이 세극등 현미경을 이용을 해서 확대를 시켜서 이 눈에 어떤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확인을 하는 도구로 사용이 되는데 이것 역시 이제 컨택트 렌즈 질적인 부분도 확인할 수가 있고 약간 이 환자가 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 렌즈 전체 직경도 확인할 수가 있고 여러 뭐 컨택트 렌즈 피팅 상태도 확인할 수가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는 이 광학기기가 이 세극등 슬 램프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기기에 대해서도 조금 잘 기억을 하시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컨택트 렌즈의 표면적인 어떤 상태의 질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육안으로도 보통 확인을 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할 때는 확대를 시켜서 이런 간단하게는 핸드 루페 아니면 투영식 확대경 보다 더 좀 정확한 어떤 확인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스테레오 마이크로스코프, 입체 현미경 이런 것들 통해서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세극등 슬램프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도 이제 저희가 이제 렌즈의 어떤 표면적인 질 상태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때 사용되는 도구들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만 조금 구분을 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렌즈 가장자리 검사. 지금 이 부분들은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었던 부분인데요. 이제 표면 확인할 때 이제 뭐 확대를 시켜서 렌즈의 질이 나쁜지 단순하게 이제 오염이 된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이렇게 했었을 때 가장자리도 저희가 확대를 시켜서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자리 이렇게 찢어짐도 있지만 가장자리 디자인이 어떻게 됐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렌즈 회사들마다도 어떤 착용감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가장자리의 형상을 만든다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만 뭐 크게는 둥구스름하다 아니면은 뭐 날카롭다 이런 식으로 보통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네 가지 중에서 보게 되면은 굳이 나누고자 하면 요런 형태들은 둥구스름한 형태가 되겠죠. 요거는 상대적으로 날카로운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막 정량적으로 어떻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힘들긴 하지만 어떤 형상이다, 둥구스름한 형상이다, 날카로운 형상이다, 요런 식으로 이제 엣지 디자인을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 엣지에 대한 정보를 주고 싶은 경우에는 각 부분마다의 그 수치를 측정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렌즈 끝점 있잖아요. 이 정점에서 0.05mm 떨어진 지점에서의 이 두께, 그리고 0.2mm 떨어진 지점에서의 이 두께, 그리고 0.5mm 떨어진 지점에서의 이 두께를 측정해서 렌즈 가장자리 디자인이 어떤 식으로 되었다라고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수치적으로 나타내서 표현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거를 갖다가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그 입체 현미경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측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차시에서는 이제 컨택트 렌즈의 파라미터를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다양한 광학기기들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번 차시에서는 어, 렌즈에서 뭐 예를 들어서 전체 직경을 측정할 때는 어떤 기기가 사용이 되더라. 요거를 좀 매치를 잘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확인하기 위해서 문제를 하나 풀고 이제 이번 차시 마치려고 하는데요. 다양한 광학기기가 있어요. 렌즈의 파라미터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용된 다양한 광학기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렌즈의 표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광학기기는 무엇일까요? 한번 찾아보실게요. 자, 우선 1번부터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로미터가 부착된 루페는 어디에 이용이 됐을까요? 음, 얘는 렌즈의 전체 직경 OAD를 측정을 할 때 이용이 됐었던 대표적인 도구였었고요. 자, 그 다음에 각막 곡률계 케라토메타 같은 경우에는 실제 환자의 각막 곡률 반경도 측정할 수 있지만 부수적으로 이제 컨택트 렌즈의 각막 곡률 반경 BCR 베이스 커브 레디우스를 측정을 할 때도 이용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컨택트 렌즈의 기본 망곡 반경 베이스 커브 레디우스 측정할 때 이용됐었던 도구고요. 마찬가지로 레디우스 커프도 마찬가지로 BCR 측정할 때 사용됐었던 도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이얼 게이지는요, 렌즈의 중심 두께, 주변 두께도 측정이 가능하지만, 대표적으로 중심 두께를 측정할 때 이용됐었던 도구가 다이얼 게이지였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표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는 세극등 현미경, 요걸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옆에는 제가 직접 한번 적어보시라고 이렇게 이제 칸을 만들어 놨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렇게 측정했었을 때 이게 이제 계획한 바대로 렌즈가 만들어졌다. 뭐 그래서 이제 통과가 될 수 있는 그런 렌즈다라고 하는 그 기준의 어떤 허용 오차 범위도 있습니다만 요거까지는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조금 이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참고 자료를 제가 좀 적어놔 봤고요. 그리고 지금 앞서서 저희가 살펴봤었던 내용 중에 이제 전체 직경을 측정을 할 때 사용될 수 있는 도구가 대표적으로는 뭐 마이크로미터가 부착된 루페나 V채널 게이지 이런 거 있었었잖아요. 이런 게 있었었는데 이거 외에도 요거는 핫 컨택트 렌즈를 측정할 때 보통 이용됐었지만 소프트 컨택트 렌즈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사실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세극등 현미경이나 입체 현미경을 이용을 하면은 소프트 컨택트 렌즈도 측정을 할 수가 있어서 요것도 포함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전체 직경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강압부 직경 뿐만이 아니라 이제 V 채널 게이지 같은 경우는 전체 직경밖에 측정이 안 되잖아요. 근데 마이크로미터가 부착된 루페는 광학부 직경하고 그리고 주변부까지도 이제 알아볼 수가 있다라고 해서 조금 더 이제 이것도 세부적으로 제가 구분 좀 해놨습니다. 있었었고요. 그리고 BCR, 기본 곡률 반경 측정할 때 이용되는 도구가 뭐 케라토메터라든지 레디오스코프라든지 스페로메터 이런 것들이 있었었거든요. 한번 그것도 정리를 하시면서 적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 곡률 반경 측정하는 도구 언급을 드렸고, 기본 곡률 반경뿐만이 아니라 주변부 곡률 반경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이런 것들은 주변부도 측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컨택트 렌즈의 굴절력을 측정할 때도 역시나 안경 렌즈 측정할 때 사용됐었던 렌즈미터 이용할 수 있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렌즈 중심 두께 측정할 때 사용됐던 도구가 다이얼 게이지 그죠? 있었습니다. 근데 요것들도 이제 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참고로 제가 적어 놨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렌즈의 어떤 이제 표면 상태, 광학적인 질, 뭐 엣지의 형상 이런 모습들을 갖다가 확인할 수 있는 도구로 그 핸드 루페라든지 그리고 투영식 확대경이라든지 입체 현미경이라든지 아니면 세극등 스릴램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도 천천히 한 번씩 확인을 하시면서 이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시에서는 아주 저희가 뭐 이 검사를 하는데 검사하는 방법이나 이게 이렇게 만들어졌었을 때 이게 잘못된 뭐 잘못된 렌즈다, 잘된 렌즈다,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보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렌즈의 이제 파라메타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고 이 확인을 할 때 어떤 측정 기구들을 이용을 하는지 이 구분만 좀 정확하게 잘 해두시면 되겠습니다.